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들이 들으면 충격적인 본인의 인생사를 시원하게 털어놓겠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얘기를 이곳에라도 시원하게 털어놓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통기한 지난 노총각입니다.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후반에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남들처럼 직장 다니다가 결혼하고 평범하게 살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많이 예민한 편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의 성격에 대해 얘기를 종종 해주었지만 듣지 않으려 했고, 제 자신에 대해서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의 성격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도 마흔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 지방에서 흔치 않았던 남녀공학인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은 누구와 사귄다는 등의 자랑을 했지만 저는 소심한 성격 때문에 여자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남자라서 그런지 어떤 친구가 누구와 썸씽이 있었다더라 하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 부러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서도 제 성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활발하고 외향적인 여하구들이 건네는 친절한 말 한마디에 반해버리는 소심한 대학생이었죠. 군대를 다녀와서도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동성 친구들도 많지 않고 이성을 사귀는 것은 물론 이성 앞에 서면 떨려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애인이라는 말은 저와 상관이 없는 단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 4년 동안 여자친구를 2번 사귀어 보기는 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사귀자는 말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단둘이 좋은 감정으로 만나면 커플이 되는 것이었죠. 여자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낼 줄도 모르고 그저 맞춰주기만 하니 커플이 된 것이 2번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제가 너무 비판적이고 신경이 날카로워 있는 날이 많으니 사귀던 여자와 관계가 오래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때까지 여자와 손을 잡아본 것이 전부였죠. 피 끓는 청춘을 그렇게 보내면서 더 소심해지고 더 예민해졌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채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상에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채팅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전에도 채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혼자 집에서 밤늦게까지 채팅을 하며 살았습니다. 채팅으로 대화가 잘 되어 여자를 만나보기도 했지만 제가 여자 앞에만 서면 떨리게 되고 말도 잘 못하니 좋은 인연이 되지는 못하더군요. 그러던 중 채팅으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40대 초반의 여자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채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지 타자도 느리고 이것저것을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컴퓨터 사용법과 채팅하는 법 등을 천천히 설명해 주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잘 되고 편안했습니다. 한동안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가다가 제가 용기를 내어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상대는 흔쾌히 응낙을 했습니다. 집도 멀지 않아 서로의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서 그 여자분을 만나고 서로 많이 놀랐습니다. 상대 여자는 저의 이모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종종 얼굴을 보곤 했었는데 이모가 결혼해서 서울에 살기 시작하면서 이모와는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못 만나고 살았습니다. 이모의 집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는데 휴대폰 번호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이모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시절 이모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저는 떨고 있는데 이모는 의외로 큰 소리로 웃더니
채팅 사이트에서 사용하던 저의 대화명으로 저를 부르며 술 마시자고 만났으니 일단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이모는 술을 거의 못해서 술잔에 술을 따라 놓기만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 생활은 힘들지 않냐? 얼른 결혼해야지. 등의 집안 어른들이 하는 얘기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모라서 그런지 편하게 저의 고민도 얘기하고 제 생각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제 얘기를 오랜 시간 동안 잘 들어주었습니다. 비판적인 얘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흔한 부조리에 대해 과민 반응을 하며 하는 저의 얘기들을 이모는 가만히 듣고 있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이모와 통화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지냈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어서 대화에 굶주렸던 저에게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이모는 지루한 기색 없이 잘 들어주었습니다. 이모는 제 얘기를 듣고서도 저에게 조언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언이나 충고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면 겉으로는 말씀 감사하다고 하며 알겠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만나서 내 할 말만 하면 이모도 나를 꺼려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모와 만나거나 전화로 그동안 묵혀온 저의 이야기를 한동안 쏟아내고 나니 많이 후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도록 앞에 앉아 들어주고만 있는 이모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모에게 나 혼자만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이모는 제 얘기 듣고 있는 것이 재밌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모에게 얘기했던 것들 중에 했던 얘기가 반복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모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이모는 우리 조카 많이 컸다고 착하다고 말해주는데 정말 고마워서 그날 집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뒤로 자연스럽게 이모가 얘기를 길게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모와 전화로 얘기하거나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모와 얘기를 하게 되면 밤새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20대 후반이었고 이모는 40대 초반이었는데 저는 한창 때라 몰랐지만 이모가 저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해서 늦게 자면 다음날 출근해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모도 그동안 살아온 얘기도 하고 편하게 저에게 얘기를 하니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쉬는 날에는 이모 집에 가서 점심과 저녁을 함께 먹고 밤 늦게까지 있다가 온 적도 많았습니다. 이모가 너무 편해지다 보니 사생활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제대로 사귀어 본 적도 없고 여자와 밤을 보낸 적도 없다는 말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에 처음에는 이모가 얼른 결혼해야겠다며 얼버무리듯이 넘어갔지만 점점 이모도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밖으로 놔두는 이모부 때문에 항상 외롭게 지냈던 얘기, 마음고생한 얘기, 이혼 후에도 시골 아줌마 같은 외모 때문에 남자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외롭게만 살았던 얘기, 너무 외로워서 채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얘기 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서 외롭지 않게 되어서 저에게 고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이모와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이모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먹었는데 제가 며칠간 계속되는 야근으로 많이 피곤했는지 몇 잔 먹지도 않았는데 술 기운이 오르더니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이모와 TV를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깼는데 저는 이모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이모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자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이모를 깨워 침대에서 자라고 하고 제가 거실에서 자려고 했습니다. 이모를 부축해서 침대에 데려다 주고 거실로 나오려다가 잠을 깬 이모와 얘기를 하다가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남녀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그날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모에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전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전화하지 못하고 회사를 다녀와서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이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는 제 잘못 아니라고 본인의 실수라고 하면서 저에게 앞으로 이런 일 없으면 되는 것이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제 집은 거의 빈집이었고 이모 집에서 거의 생활을 했습니다. 평범한 연인들처럼 주말에 지방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이모 집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따로 생활하기도 하며 연인처럼 지내왔습니다. 서로를 걱정해주고 힘든 일 있을 때는 서로 얘기도 들어주고 힘내라고 서로 다독여주며 소울메이트로, 연인으로,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은퇴하면 지방으로 내려가 노년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 이모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사회생활을 했을지도 의문입니다. 30대 중반부터 저는 유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모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이 얘기를 한 번쯤은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털어놓고 갑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